있는 거죠. 얘도 건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니까 차등에서 건속연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얘는 월정액으로 안 거는 거예요. 월정액. 원래는 FM도를 하자면 월정액을 얘는 지워줘야 돼요. 월정액이라는 있죠. 코드 할 때, 그죠? 근데 그것까지는 뭐예요? 시험 문제에서 정답으로 출제하지 않겠다는 거지. 근데 실무는 어떻게 됩니까? 월정액이 왜 중요하냐면 요걸 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을 판단하잖아요. 월정액 기준 150만 이하에 되니까 요거 찍힌 거가 150만 이하에 되는 애들을 뭡니까? 시뮬레이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있는데 답을 보니까 그까지는 회피했더라고, 그까지.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얘는 월정액이 아니고 얘는요, 월정액 코드를 끌어야 된다. 옛날 시험에서 이런 것들까지 물어봤습니다. 월정액이 아닌 것은 월정액으로, 월정액인 거 아닌 걸 구분해서 수당 등록할 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읽어보고 매달 받는 고정적인 거 아니라면 월정액이 아니라고 해야 된다. 그거 지금 이 문제 답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 거 해보라는 거고, 이거 뭐 해보시면 급상여. 우리 특징이 뭐냐면 1번은 급여, 2번은 급상이죠. 급여 상회할 때 같이 지급하는 그 유형만 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세청 강소화 자료, 연말정산. 그래서 뭐 이거 쭉 보시면 유경진 씨만 안 되네요. 강희진 씨가 이게 기타 소속이 2,000회니까 기본공제가 안 된다는 거 고쳐주고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전근무지 입력하고요. 여기 전근무지 할 때 이걸 좀 챙겨야 되겠죠. 올해 받았던 이 근무지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걸 누락을 많이 해요.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이 회사에서 그때 불입한 사회보험료 공제도 뭡니까? 이걸 체크해서 보기에 지불해야 되나? 항상 여기 기둥이 있어. 챙겨가지고 지불하면 되겠고, 요거를 볼게요. 얘는 지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죠. 얘는 지 혼자만 받으니까 정산명세 그냥 입력하면 끝. 근데 여기 보시면 30년 고정식 엔드 요건입니다. 30년짜리예요. 그 집은 1800짜리 있거든요. 한도? 지불하면 되겠고. 얘는 의료비잖아요. 의료비는 어기시니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는요. 맹세표 작성, 부양가족 소득공제, 정산명세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번 확인을 쭉 해봐야 되는데 강희진 씨는 아까 전에 배우자잖아요. 배우자인데 그러면 기본공제 요건이 안 되는 자다. 그런데 그러면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의료비가 되는데 이 의료비를 보니까 우리 의료비의 요건에 되지 않는 뭔가 단서에 보니까 보약이 여기는 필러 우리 미용 시술에 관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부인하니까 대상이 안 된다. 이거 안 하도 되고 요거는 교육비 납입은 여기 보시면 요거는 연말정산 감사 자료는 국세청 자료가 있고요. 국세청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도 있죠. 이런 것들. 그죠? 어린이집 방과 그죠? 유치원도 됩니다. 방과 활동비가 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도 이거 끌어줘요. 저희 교육비 납입은. 이거는 국세청 마크 있습니까? 없으니까 기타 자료에 있죠. 얘가 방과 활동비 요금액 그죠? 다 해당이 된다. 걔가 91만 됩니다. 거기에 집에 여태 교육비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당 있죠. 소득공제 가족 소득공제 딱에 딱 들어가서 가족 있죠. 집에 넣고 정산명세 한번 확인하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황수빈의 모델인데요. 요거 입력하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 루틴도 사점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 정도 이런 걸 맞춰라 이거죠. 이런 것들을 시간이 없어서 못 맞추면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것만 굵직한 걸 다 맞추더라도 70점 이상은 합격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법인세에 보면 여기가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낯설죠? 근데 그 전날 한 번은 한번 보고 들어가세요. 별건 안 해요. 우리 보증금 받은 것 중에서 건설비 있죠? 토지에 대해서 땅 투기를 과세하겠다는 거거든요. 보증금 받은 것 중에서 뭡니까? 건설비 상당히 적수 있죠. 건설비 우리가 건물 짓기 위해서 들어간 여러 가지 있죠. 금액의 일정을 뺀 나머지에서 뭡니까? 운용수입 뺀 나머지를 뭡니까? 예외적으로 입금으로 과세하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여기서 요것만 좀 알면 좋겠는데 연면적이 2천 중에서 60%만 지금 임대하고 있으니까 임대했으니까 보증금을 그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보증금 여기에 밑에 보면 보증금을 얼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증금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그죠? 지도공가 그러니까 그런 여기 임대보증 2억 5천 중에 그죠?
그 중에 임대한 거에 대해서 부분만 이렇게 좀 빼준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낯서니까 한 번쯤 뭡니까? 해보면 될 건 아니에요. 비율적으로 그만큼을 뺀다는 놈인데요. 자, 선거 비용이 여러분들 나중에 보실 때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잘 출제돼요. 그런데 선거 비용은 실제로 꽤 어렵게 나와요. 어떻게 내냐면 얘를 뭡니까? 선거 비용 계산할 계정을 두 개를 주잖아요. 이 두 개를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계산했고 어떻게 기말에 선거 비용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보고 우리 세법위 생각할 때의 선거 비용의 차이를 조정하는 걸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건 레파토리가 뭡니까? 또 정기 부인액 있죠. 단기에 기간이 도래했으니까 추인되는 정기 선거 비용 요거 추인되는 있죠. 마이너스 유보 되고 유보 감소가 되는 요거 하나랑 두 개를 보고 올해 단기에 발생한 선거 비용에 따른 조정 그런 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약간 걸려요. 이런 것들은 그 풀어봐가지고 착착착착 그죠? 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업무무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투자 부동산 이건 좋아요. 얘가 조금 문제예요. 토지. 이 토지를 지금 보니까 우리 2012년도 8월 1일 날에 업무에 무관한 게 아니라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산 거예요. 뭔가 업무에 건물 신축 목적으로. 근데 이거를 신축 계획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나중에 이걸 이 내용이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뭘로 본 겁니까? 그죠? 우리가 이걸 업무 무관하다라고 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토지 취득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거는 업무에 무관하다고 자산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뭡니까? 업무와 관계없는 자산을 분류됐다는 거니까 요때 취득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업무 무관 자산으로 취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2억 원 요때 해서 취득해서 적수만 올리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해야 되고 업무 무관, 업무와 관계없는 유지비용은 당연히 부인해 한다는 거죠. 그죠? 기타 세율. 요거 두 개 하면 가지금 가소금도 없으니까 그거 해서 돌리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인데 여기에 있는 있죠. 저걸 보고 여기에 있죠. 내용 올해 단기에 추인되는 여러 가지 반영되는 부분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을표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만 우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6점이잖아요. 너무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 이런 다 개별 점수가 있잖아요. 건건별로. 너무 편하죠. 이런 점수는 양이 많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최저한세 조정 명세표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최저한세가 바로 전회차에 나왔어요. 여러분 TAT 전회차에 최저한세 조정 명세표가 23일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출시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같이 연달아 내는 경우는 거진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나. 요거 보면 뭐 우리가 투자세 공제는 중고품만 된다라고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여기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최저한세 돌려보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논점이 있다면 얘를 최저한세 검토할 때 있죠. 앞선 우리 입금 조정하고 가산 차감 조정을 같이 끌어오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게 답답한 게 뭐냐면 사람마다 앞선 세무 조정이 틀리면 이 끌어오는 답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배제 금액이 다른데 이거를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이게 좀 답답한데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그죠? 최저한세 돌리면 금액을 가정해 주잖아요. 이런 금액이다. 그렇게 해서 답을 딱 그죠? 맞추도록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답은 다 정확하게 다 세무조정했을 때 금액을 끌어와서 지금 최저한세를 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될지 그죠? 그런 부분. 그것도 하나 조금 틀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금액이. 그걸 앞에 하나 틀리도 끝까지 다 틀리게 하면 되냐, 이거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그 금액에서 뭡니까? 기초에서 최저한세를 행해도 맞았다고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육군 해석을 지금 잘 못하겠어요. 뭐 답이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일단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좀 조금 쉬었다가요. 그 실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